오늘 또 한 2시간 할게요. 2시간 정도 하는데, 1시간 정도는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제 강의,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어떤 도움이 이제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도 질문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내용이 질병이라든가 부실한 사람들, 뭔가 허약하거나 신경쇠약자들, 우울증이라든지 조울증 환자들,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 사주에서 생기는가.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늦게 잠 안 주무시고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은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늦게 시작을 했지만 2시간 정도 이제 할 예정이고요. 첫 번째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부실한 어떤 체력이라든가 허약한 체질들, 이런 부분은 이제 어디에서 이렇게 생기는가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게 이제 제극인이나 생재라고 하는 육신에서 어떤 내용들, 그 관점이, 보는 관점이 원체 많으니까 제극인도 수십 가지 내용이 되고요. 정제라고 하더라도 수십 가지 내용이 되니까 그 내용 중에서 이제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또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 질병에 관해서는 먼저 오행으로 질병을 논할 때는 신체적 요건을 얘기하게 돼 있어요. 오행을 통해서 보는 것은 신체적 요건이죠. 그리고 육신으로 이제 보는 것은 뭐냐 그러면 생활 속에서 오는 어떤 인간관계에 의한 스트레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행으로 보는 것은 이제 신체적 요건을 말하는 거고요. 이제 육신 관계를 통해서 보는 건 인간관계를 통해서 오는 어떤 대인관계 스트레스, 이런 서비스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면 몸의 병은 이제 어떻게 해서 걸리는가를 이제 보면은, 몸에 병이 걸려서 사망과 죽음과 연결이 된 첫 번째 원인은 이제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거죠. 되게 설기에서 많이 나오는데, 너무 아파서 몸이 아파서 입맛이 없어서, 혹은 식욕이 없어서 여러 이유로다가 굶다가 보면은 결국 삶의 의지가 이렇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죽게 되는데, 두 번째 원인으로는 이제 심장마비죠. 심장이 갑자기 이렇게 멈춰가지고 죽게 되는 경우가 이제 심장마비라고 하죠. 그 두 가지 이제 요건을 이제 가장 이제 보는데, 물론 이제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암이라든지 기타 어떤 질병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명리학적으로 볼 때 가장 이제 보는 것은 이제 설기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갑자기 이제 심장이 멈춰서 죽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데, 오행으로는 일단은 오행으로 육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목과 금이에요. 그 목과 금이 잘못되는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체라고 하는 것은 목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금으로 내장이 구성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목으로 체가 구성되고 금으로 내장이 구성되었다. 그러니까 목과 금이 잘못되면 병에 걸린다. 목은 습해야 되고 금은 조해야 되죠. 그래야 신체가 건강해요. 목이 지나치게 습하게 되면 병원균성,
그 바이러스라고 하죠. 바이러스 질병에 걸리게 되고요. 또 목이 건조하게 되면 기능성 질병에 걸려요. 그러니까 조습으로 목의 질병을 판단하게 돼요. 목이 건조하면 시들게 되고 막 비틀어지게 되고 또 목이 목분되어서 타게 되고 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이제 그 기능의 문제예요. 기능성의 문제가 되고요. 체력이 일단은 허약하죠. 그러니까 체력이 허약한 게 일단은 이제 기본이 되는데, 습하게 되면 병원균성이기 때문에 바이러스 침투로 인해 가지고 암이 걸리거나 하죠. 목이 습하면은 이때 이제 예방하는 방법은 주로 이제 먹는 것으로 조절을 해야 돼요. 음식을 잘 가려서 먹어야 돼요. 그리고 목이 너무 조하게 되면 체력이 허하게 되니까 운동을 해줘야 돼요. 체력 보강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금은 조해야 되지만 또 지나치게 조하게 되면 기능성 질병 중에서 이탈 증상이라고 해서 신체 내 출입 기관에 문제가 생겨요. 뭔가 빠지고 뭐 끼우고 하는 각 구멍의 기관, 각 구멍이라고 하는 기관, 가령 뭐 목구멍, 이렇게 항문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어떤 출입 기관에 이제 병이 생기죠. 지나치게 이렇게 습하게 되면은 이 통로에 질병이 걸리는데, 이 통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식도, 그렇죠. 음식이 지나가는 식도, 대장, 뭐 이렇게 십이지장, 뭐 이런 신체 내에 이렇게 거름망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리고 금이 조하게 되면은 이제 출입 기관이 이탈된다고 해서 이제 뭐 이빨이 빠진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탈되고 다시 심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금이 이제 습하게 되면 이 이제 통로, 그렇죠? 통로가 고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이 지나치게 조한 운에, 금이 지나치게 조한 운에 이제 출입 기관에 있는 그 구멍을 고칠 일이 생겨요. 뭐 이 출입 기관이라고 하니까 이 목구멍, 이거 뭐죠? 이게 갑산성이라고 하죠. 갑산성, 뭐 항진증, 뭐 인후염, 뭐 치질, 이런 것들이 이제 급이 조한 운에 많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리고 습하게 되면은 이 췌장이라든가 담관, 그러니까 쓸개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와 같은 어떤 그 내장, 깊숙한 혈관 등을 혈관 등에 이제 막히게 되니까 그것을 이제 청소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부실한 체력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인 부실이 있고요, 후천적 부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천적 부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에서 설이 된 곳이에요. 설된 곳. 그리고 후천적 부실이라고 하는 것은 운에서 이제 설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주에서 태어나면서 설기가 되는 부분은 그 부분은 나는 선천적으로 이제 약한 것이고요. 후천적으로 이제 부실하다는 것은 운에서 와서 설하는 곳이 이제 그 후천적인 부실이다. 그러니까 선천적 부실이 운에서 보강이 되지 않고 운에서도 설이 되면은 그게 이제 사망과 직결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예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과 금을 중심으로 부실을 조사하는 것이 이제 효과적이다. 그리고 없는 오행은, 내 사주에 없는 오행은 설이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육신으로 이제 생기는 것은 뭐냐 그러면 대개 인간관계에서 사람으로 인해서 생긴 부실을 이제 육신으로 보게 되죠. 그러면 인성이 설이 되면, 인성이 설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일간의 설이 많이 되면은 본인의 수명이 짧다는 뜻이죠. 본인이 일찍 죽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대개 이제 가족들의 부실한 육체관계, 요거는 이제 연운에서 주로 가요. 가령 을목일간한테 정화식신이 들어온다거나 뭐 신금일간한테 계수식신이 온다거나 하면은 이건 본인이 허약한 거죠. 그러면 이 생해주는 보탬은 없고 설만 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부실한 거예요. 생을 해주고 또 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설화라고 해서 부실하다라고 하지 않고, 그거는 이제 인아웃이 잘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좋은 건데, 내가 생화는 받지 못하고 설화만 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것은 이제 설기라고 해서 부실해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가령 관살이 왕한데 재성이 설기가 이제 심한 운이 오죠. 그렇게 되는 경우는 그 가정의 그 가장, 혹은 이제 그 옛날 말로 대주라고 하잖아요. 대주. 그 기둥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 집안의 기둥이. 그리고 인성이 그 왕한 비겁한테 설기가 되면 모친이 위험하게 되고요. 식상이 와서 일간을 설계하게 되면 자기가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자기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은 혼자서 애쓰지 말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정결하게 생활하면 된다. 그러면 2023년에 간목일간이다 그러면 계수운에서 이제 계수가 설기가 되는 사주들은 모친의 노쇠 현상을, 모친의 어머님의 이제 그 아픔이라든가 어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체험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이 이제 정신적인 체력 고갈인지 육체적인 체력 고갈인지는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요. 운에서 일단은 인성이 오게 되면 인성이 설이 되는지 아니면 관이 설이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가령 여자 사주의 토일간의 계수라고 하면은 재성이 되죠. 정제가 되잖아요. 기토라면 편제가 되고 일단은 재성이에요. 그러면 육신으로 여자 사주기 때문에 여자인 자기 자신이 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에게 설기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제 부실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일간의 설은 자기 자신, 인성의 설기는 모친, 재성의 설기는 아버지, 그리고 나이가 이제 먹었으면, 나이가 많으면 관성의 설기는 남자인 자기 자신이에요. 그리고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인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구분을 좀 잘 하셔야 돼요. 그 인다관설, 그 인성이 너무 왕해서 관을 이제 설계하잖아요. 그 인다관설 혹은 인왕관설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인다관설을 타고 나면은 가장으로서 부실을 타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설이 심한 운이 언제 오는가를 미리 이제 봐야 돼요. 설이라고 하는 것은 심하면 죽음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대개 이제 그 신경쇠약이라고 하는 게 있죠. 신경쇠약. 그 신경쇠약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히스테리 증상이라든가 뭐 우울증이라든가 조울증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보는데, 이런 증상이 생기는 원인은 열심히 움직이던, 그러니까 열심히 뭔가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멈추게 되면은 이게 오게 돼 있어요. 뭔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퇴직을 한다거나, 뭔가 환경 변화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잘 돌아가던 열심히 하던 일상생활에 멈춘 현상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현상들이 왔을 때 대개 이제 이 우울증이나 신경쇠약이 오게 되죠. 그러면 대개 이제 어떤 그 중압감, 그리고 어떤 결과에 대한 스트레스, 이러한 것들로 이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사주가 어떻게 생겼나 하면은 되게 관살이 태왕해요. 관살이 태왕하다고 하니까 일간이 결국은 극신약하다는 의미가 되죠. 그리고 다른 말로는 살중신경이라고 해요. 살중신경. 그래서 살이 중하고 일간이 이제 경하다, 가볍다. 그래서 살중신경이라고 하는데, 관살태왕이라는 말은 결국은 이제 그 극신약이라는 의미도 되고 살중신경이라는 의미도 되는데, 이렇게 생긴 사주들이 항상 중압감과 두려움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럼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중압감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나 공포심과 같은 예상치 못한 일을 과거에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트라우마인데, 이거를 일간이 견뎌내지를 못해요. 대개 이제 관살태왕한 사람들, 살중신경한 사람들, 죽으라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들은, 이거는 뭐냐 그러면 인다관설이라고 해요. 인다관설. 그러니까 운에서 관살태왕이나 어떤 그 살중신경이 오게 되면 책임감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일간이 지치게 돼 있죠. 그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길을 찾지 못해, 뭐를 해야 될지 찾지 못하니까 반드시 보호자가 필요해요. 이때 겁재라고 하는 보호자는 어려움을 대신해 주기는 하는데, 이 공짜가 아니에요. 변상을 하거나 뭔가 연대 책임을 요구함으로써 나중에 그게 해결이 된 다음에 이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관살이 태왕한 사주가, 극신약한 사주가 식상을 갖췄다, 식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관살이 왕한 운에 이제 그 관살을 물리치느라고, 식상으로 관살을 물리치느라고 엄청 애를 쓰죠. 그러니까 무리하게 관살을 막다가 본인이 극설교가로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중신경으로 태어났다면, 즉 말해서 이제 그 관살이 태왕하게 태어났다면은 이제 그 인성으로다가 그 관살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잘 나오지 않는 것을 인다관설이라고 하고요. 그 결과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제 그 심한 것은 이제 살중신경인데, 인다관설도 결과에 대한 스트레스가 좋지 않거든요. 절대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거 역시 스트레스가 심해요.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다관설은 결과가 부실하게 나와요. 만약에 내가 자식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 이런 운이 왔다 그러면은 또 불합격 공포증에 시달리게 돼요. 그리고 성인들이 진급할 시기에 이런 운이 왔다, 인다관설 운이 왔다, 그럼 진급이 안 돼요. 진급이 안 된다는 얘기는 회사를 그만둘 일이 생긴다는 뜻도 돼요. 고등학교 3학년 같으면 재수를 하면 되지만, 내가 성인인 경우는 진급이 되지 않으면 회사를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문제가 좀 많이 심각해지는 거죠. 여기에는 또 뭐가 있냐 그러면, 어렵게 이제 그 아이를 기다리다가 이제 잉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유산되거나 없어지는 것도 인다관설운이에요. 그 모든 준비한 것들이 무효가 되는 거죠. 투자하고 시간 낭비까지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인다관설운에
이게 이제 무효가 될 수가 있어요. 가게를 열심히 키워놨더니 주인이 가게 빼래요. 자기가 하겠다고. 회사를 20년 30년 열심히 다녔더니 퇴직금을 못 받아요. 왜? 회사가 어려웠어. 월급도 자칫하면 못 받을 수 있어요. 왜? 자기가 다니던 환경이 그 회사가 부실해지기 때문에. 그럼 그거를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그거 고치는 것은 이제 재성이 와서 재생관을 해줘야 돼요. 재생관을 해서 고치는 건데, 이게 또 애매한 게, 재생관으로 그럼 어떻게 고쳐요?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만이 해결책이에요. 모든 게 무산돼요. 인나관설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잘못된 그 결과가 내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압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부실한 것이 있고, 내가 부실하다는 것은 식신에 의한 어떤 설기는 내가 부실한 것이 있지만, 결과에 대한 스트레스는 외부의 부실이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사라지거나 외부가 부실한 것을 말하는데, 대개 인다관설이 되는 이유는 정보력이 부재해서 오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회사가 이미 어려워진다거나 뭐 이렇게 회사 정보를 내가 미리미리 알고 있다면 미리미리 대처하면 되는데, 그 정보력 부재에서 오는 현상이 커요. 그리고 살중신경 하면은, 살중신경 하기 때문에 이 중압감이 이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압감은 또 어디서 오느냐 그러면 무모한 도전에 의해서 와요. 그러니까 중압감이라고 하는 것은 용기와 격려가 필요한 것이고요. 인다관설은 잘 빠져나오는 방법을 연구해야 돼요. 인다관설이 되면 사장이 월급을 잘 안 줘요. 관설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가 이런 스타일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보충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잘못되는 게 있냐 그러면 식상과 관살이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내외가 잘못된다, 안과 밖이 잘못된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식상과 관살은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 소통이 잘못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신이 관살을 만나거나 상관이 관살을 만나는데, 대개 식신이 정관을 만나게 되면 거래가 되잖아요. 식정관으로다가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상관과 편관은 상관합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미 거래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거래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식신이 살을 만난다. 식신이 살을 만난다는 건 식신제사일과 같은 거죠. 식신제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격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권이라든지 뭔가 자격증을 받는 것이 식신이 살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상관이 관을 만나는 걸 뭐라고 하죠? 상관경관이라고 하죠. 요것도 자격 조건이에요. 근데 요거는 정인이 있어야 돼요. 일단은 상관이라고 하는 내가 정관이라고 하는 외 밖과 이렇게 거래를 한다는 것은, 상관과 정관은 상관경관, 이거는 이제 그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식신이 이제 제사를 하는 것도, 식신이 살을 제화하는 것도 자격 조건이 있다는 것인데, 상관이 경관을 하는 것은 반드시 정인이 있어야 그게 이제 자격 조건이 되는 건데, 상관이 정관을 경관하는데 정인이 없으면은 그거는 이제 그냥 상관 경관 말 그대로 파관에 가까워요. 상관이 관을 파관한다, 이런 의미와 가깝기 때문에 자격 조건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이제 운에서 그걸 당하게 되면 소통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되던 소통이 멈추게 돼 있어요. 식신과 정관은 이제 만나게 되면은 이제 거래가 된다고 했잖아요. 거래가 성립이 되는데 편인운이 오게 되면은 계약이 해지가 돼버려요. 식신제살은 자격 조건이 된다고 했는데 또 편인운이 오게 되면 자격 정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상관이 이제 그 경관을 했는데 정인이 운에서 왔다. 그럼 이거는 영업 정지, 과태료 부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 경관에 정인이 있어서 좋은 게 있고요. 상관 경관에 정인이 운에서 오는 거는 거의가 좋지 않다라고 보면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상관이 폐인을 한다는 것은 대개 이제 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기 이전에, 즉 상관생제를 하기 이전에 정인을 보는 것이 상관폐인이 되는 거지, 상관생제를 한 번이라도 하게 되면은 그 상관생제는 상관생제한 재성이 정인을 상극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이때는 정인이 오히려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생제를 한 번도 하지 않았을 때 정인이 와서 이제 그 상관을 재화를 해주는 것이, 그게 이제 상관폐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상관이 합사를 하잖아요. 상관이 합사를 하고 있는데 정인이 운에서 오면 그동안에 해왔던 불법들이 드러나는 운이 있어요. 상관이 합사를 했다는 것 속에는 이제 상관생제도 그렇고, 상관이 정제를 생각하는 상관생제도 그렇고, 상관합살이라는 것도 그렇고, 요 안에서는 그 상관경관이라고 하는 불법적 요소가 들어있어요. 옛날에는 상관합살 그러면 정경유착이다, 뭐 밀실야합이다, 밀실야합에서 수의계약이다, 뭐 이런 운들이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뭐 뇌물이라든지 이런 게 잘 통하지 않는 시대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인이 운에서 오게 되면은 그 불법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럴 때 오히려 이제 그 상관합살이 완벽하게 거짓말을 하거나 남의 핑계를 잘 대게 되면 오히려 이렇게 상대를 이용해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상관과 편관의 합살이라는 것은 대개 이제 그 정인이 와가지고 상관을 이제 상극하게 되었을 때, 이거는 뭐냐 그러면 살에서 손해를 입었던, 상관에서 손해를 입었던, 한 군데서는 손해를 본 곳이 있어요. 한 군데 덕 본 것이 있다면 한 군데는 이제 손해 본 것이 있겠죠. 그리고 정인이 왔기 때문에 조사가 들어간 거예요. 조사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요거는 뭐냐 그러면 법적 소송이나 싸움으로 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역시 스트레스가 아주 가중이 되는 그런 이제 운이죠. 그래서 식정관이 되어 가지고 이제 거래가 성사가 되었다 그러면 편인이 와서 계약이 해지된다거나 거래가 정지된다거나 뭔가 크레임이 걸리게 된다거나 뭐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러니까 상호 관계가 서로가 이렇게 정지가 돼 버려요. 대개 요때 이제 남녀 관계도 이별이 생기고 이제 부부 문제도 요럴 때 이제 이상 신호가 생기고 하죠. 그래서 이별 스트레스, 어떤 그 계약 해지로 인한 어떤 그 해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이제 식정관 운에 편인이 왔을 때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대개 막 대리점권이 박탈당한다거나, 뭐 좋던 남녀가 이별을 한다거나, 그래서 식정관이 이제 편인운이 오면 사랑이 떠나간다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랑이 떠나가는 운. 그리고 식신이 살을 제화하면 식신제살이라고 해서 자격 조건이라고 했는데 편인이 운에서 온다는 것은 결국은 자격이 정지가 되는 겁니다.
상관이 정관을 봤을 때 정인이 오면은 영업이 정지되는 운이다. 대개 이때 이제 상관이 정관을 봐가지고 정인에 의한 영업 정지는 대개 이제 보면은 짜가 있잖아요. 짜가. 그러니까 이미테이션 장사들이 가장 많이 걸리게 돼 있어요. 뭐 특허를 도용했다거나 뭐 상표를 도용했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이미테이션 짜가 상품을 만들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생이 돼요. 그리고 이제 상관이 합살이 되게 되면 이제 거래가 정지가 되고요. 그 합살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편법이 들어 있어서 반드시 거의 반드시라고 해도 될 만큼 형사소송까지 걸릴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막을 수 있는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인성이 와서 식신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건데 원래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식신생재를 하고 있어야 인성이 식신을 건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식신생재를 하는 재성이라는 것은 식신생재를 받은 재성은 넓은 인맥을 보유하고 있으라는 의미와도 같은 거예요. 인맥을 촘촘하게 잘 갖추고 있어라 이런 의미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재성이 없으면 반드시 인성에 의해서 들통이 나게 된다. 그러면 무죄사주는 재성이 없으니까 항상 들통만 나나요? 그 무죄사주들이 이제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성이 식상을 누르지 않기를 바랄 뿐인데 뭐 어쨌든 간에 이 무죄사주들은 소통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식신생재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타인들과 연계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살아가는 방법을 다 이렇게 준비를 해두고 있어요. 대개 그럼 뭘로요? 대개 근황이나 비황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인성이 근을 통해서 식상으로 빠져나오는 인비식, 인나식, 인급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나상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기운이 이렇게 그냥 일간을 통해서 비견을 통해서 흘러가겠고 바로 이제 인성이 식신을 도식하거나 상진한다고 하더라도 일간이 근황하게 되면 그거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의미죠. 그런데 일간이 무죄사주이면서도 근황이나 비황이 되지 않으면은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도식이나 상진을 당한다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제극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극인에 대한 종류가 하도 많아서 수없이 많죠. 그래서 이제 인성이라고 하는 나의 생각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방향 이게 이제 인성이라고 한다면은 재성이 운에서 와가지고 인성한테 물어요. 어째 너 어떻게 살고 싶냐 하고 물어보니까 인성이 갑자기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방법, 삶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재성이 제극인을 하니까 이제 생각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인성이 생각해 왔던 그 생각과 재성이 이제 생각하는 것이 이제 이게 차이가 이제 오차가 이제 나타나게 되죠. 이때 이제 진로 적성에 대한 문제, 자기 정체성에 대한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찾아오게 돼 있어요. 제극인에. 그러니까 방향 제시가 안 되는 갈등 스트레스라고 해요. 선택에 대한 갈등 스트레스라고 해요. 그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원하는 인생을 살 게 아니라 현실에 적응해라. 현실에 맞게 살아라가 재성이잖아요. 가령 내가 재성으로 돈을 벌자니 인성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고 인성으로 공부를 하자니 재성으로 또 돈이 없고 이게 가장 피곤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결정하기 전에. 그러니까 운이, 이러한 제극인 운이 들어오기 몇 년 전부터 이런 마음이 이제 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대다수의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들은 제극인 운에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재성의 편에 서면은 인성을 쳐야 되니까, 제극인을 하게 되니까 식상이 살아나죠. 식상이 살아나면은 현실을 생각해서 돈을 벌게 되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실용적인 가치, 실용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제 식신생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인성이 일간을 생각하게 되면, 일간이 뭐야? 재성을 이제 지화를 해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는 귀하게, 당당하게, 나는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인성의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실용적인 삶에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이런 삶을 이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제극인이 있으면 일단 내가 심한 갈등을 겪은 다음에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재성적으로 결정하든지 인성적으로 결정하든지. 그러면 인성의 일간을 생하게 되면 정신문화 쪽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요. 제극인을 하게 되면은 식상이 살아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물질문화 쪽으로 이제 바뀌게 돼요. 그 식신이 살아나면은 이제 식신생재, 상관생재를 하기 때문에 정신을 버리고 물질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을 선택할까 저쪽을 선택할까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항상 요 제극인에 대한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인성에 의해서 식신이 도식되거나 상관이 상진된다는 것은, 그거는 소통에 대한 갈등이에요. 내외, 안과 밖, 소통에 대한 갈등이라면, 제극인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에 대한 갈등이에요. 이것을 재성을 선택할까 인성을 선택할까, 그 선택에 대한 문제죠, 이거는. 근데 이것이 이제 천간에서 이루어진다면은 이건 백발백중으로 잘 맞는 거고요. 만약에 이 제극인이 천간과 지지에서 따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본인도 무슨 갈등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본인도 돈을 벌어야 될지 공부를 해야 될지 본인도 결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쟁제를 이제 하게 되죠. 쟁제를 하게 되면은, 쟁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어떤 영역이나 내가 가진 어떤 그 재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지하려고 하는, 지키려고 하는 욕심과 빼앗으려고 하는 욕심이 이제 같이 있는 거예요.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쟁탈전이. 그러면 비견운에서, 비견은 뭐예요? 편재를 지어하죠. 편재를 상극하잖아요. 비견은. 그렇죠. 그러니까 비견이 운에서 오게 되면 편재를 해코지 하려고 하니까 내가 남의 것을 가지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을 하는 운이죠. 내가 상대를 공격하는 운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것이 갑자기 가지고 싶어지는 거예요. 남의 영역이 탐이 나는 거예요. 근데 겁재운이다 그러면, 겁재운에는 정제를 해코지 한다. 그 정제를 상극한다는 것은 남이, 그 경쟁자나 다른 사람이 내 거를 가지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하는 운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타인이 내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 영역에 침범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방어력을 갖춰야 되겠죠. 그러니까 겁재가 운에서 들어오면 재생관이나 어떤 살로부터 그 방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재생관살이 되었다 그러면 남이 나를 침범했다가 오히려 놓고 가요. 그러면 공격하러 온 사람이 실패하게 되니까 나는 불로소득이 생기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내가 재생관이 안 되면 내 영역을 상대한테 양도를 해야 되거나 혹은 뺏기게 되거나 내 영역이 축소 쪼그라드는 이제 일이 생기게 되죠. 근데 재생관이 되면은 남의 실수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실수에 의해서 내가 영역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 재생관이 있으면 내가 이기는데 내가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상대의 잘못으로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종목을 찾아야 되겠죠. 상대가 내한테 공격을 하러 왔다가 막내서 나가니까 경매라든가 금매라든가 뭔가 부실채권과 같은 것을 통해서 내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쟁제운에 내가 재생관이 되었다 그러면 상대가 실수를 통해서 버리고 떠나니까, 막내서 떠나니까 나는 그 막내서 떠나는 것을 취할 수가 있다. 경매나 어떤 뭐 부실채권, 금매 이런 걸 통해서. 그러면 사주에 비견이 있으면은 내가 남의 것을 이제 가지고 싶어 하니까. 그런데 가지고 싶어 하기는 하는데 편재가 없으면은 가질 수는 없어요. 편재가 있어야 가질 수가 있죠. 그러면 편재가 운에서 오면은, 내가 비견이 있는데 편재가 운에서 오면은 내가 남의 영역을 침범하는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내가 사주에 비견과 편재가 있는 것과 편재가 없다가, 사주에 없다가 운에서 들어온 것은 문제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편재를 상극한,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한 것이나 하지 않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런 운이 오게 되면, 편재가 운에서 들어오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할까봐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즉 말해서 경쟁자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경쟁자가 생기는 운, 피해자가 생기는 운, 어떤 영역 확장의 어떤 그 갈등 문제. 그러니까 나에게 경계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자가 출몰하는 운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쟁제의 스트레스에 이제 시달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겁재가 쟁제를 한다는 것은 내가 이제 남이 들어와서 내 영역을 뺏는다는 거잖아요. 내가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생관을 하고 있으면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즉 상대방의 중대한 결함에 의해서 내가 당선되는 것 같아요. 흔히 보궐선거의 경우에 해당이 되죠.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특이하게 뭐 이번에 20대 대선은 누구의 결함이 더 적으냐에 따라 갖고 당선이 결정되었던 케이스이기도 하죠. 근데 겁재의 쟁제는 상대가 실수해 주기를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재생관이 없으면, 내가 재생관이 없으면 상대가 실수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실수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상대를 공격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잘된 것을 부각할 수 없으니까, 상대가 실수 안 하니까 내가 잘된 것을 부각시킬 수 없으니까 상대를 비방하고 공격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생관이 되면은 상대가 실수를 해주는데, 내가 재생관이 안 되면 상대가 실수를 하지 않으니까 내가 상대를 막 비방하고 공격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비견이 쟁제를 하면, 비견은 편재를 쟁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니까 침범 당한 사람이 생긴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당연히 방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 사주에서 재생관살이 되면은 정당한 방어를 하러 오지만은, 상대가 재생관이 안 되어 있으면,
내가 실수를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방과 구설로다가 그 상대가 나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상대의 비방으로 인해서 흠이 잡히게 되죠. 그러면 비견이 쟁제를 하게 되면은 내가 공격을 받게 돼요. 왜? 상대가 재생관이 없으면 내가 실수를 하지 않으니까 상대가 나를 막 공격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겁제의 쟁제는 내가 상대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옳든 그르든 이 공격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만약에 공인이라면 그것으로 인해서 옷을 벗을 일이 생겨요. 특히 요즘 정치적으로 조금 시끄러운 거를 비유를 한다면 어떤 그 품위를 위주로 한다든가 뭔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 직업, 뭐 정치인들, 특히 이런 사람들은 이러한 운에, 그러니까 남의 말에 설왕설에 되어 가지고 남의 말에 의해 가지고 내가 잘릴 수 있다는 거죠. 대개 그 재성운이나 비겁운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누구가 무슨 운이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식상과 관살 관계 있잖아요. 내외가 불통이 되었을 때 만약에 언제가 내외가 불통이 되느냐, 식상과 관살이 불통되는 거는 인성이 운에서 왔을 때 그런 불통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만약에 관살이 태양해서 일간이 극신약 혹은 뭐 살중신경, 이러한 경우에는 그 비견이나 근황한 운이 들어왔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리고 인다관설이라든가 인왕해서 관이 설기가 되는 것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인성운에서 일어나고요, 비겁운에서 일어나고요, 관운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럼 지금 얘기한 이러한 경우와 합을 같이 봐야 돼요. 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간제합도 있겠지만은 육합이라든지 삼합, 이런 것들이 상충이 되어서 인간관계가 이루어짐이 어떻게 생기는 건지를 보게 되고, 또 그 배열이라고 하는 것이 상충되어서 그 원진살이 발동되었을 때, 가령 인묘라고 하는 배열이 있는데 신이 오거나 할 때, 요거에 요랬을 때 본래 성격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임상을 할 때는 대개 무슨 종류의 스트레스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스트레스를 한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 한을 내가 감성으로 승화를 시킬 수 있는가, 아니면 합충이라든지 어떤 그 원진사를 극복하지 못해서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가 망할 길, 죽을 길을 스스로 찾아갈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그 사주를 통해서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질문을 하시면 대답할게요. 인성운이 오게 되면은 관을 설하니까, 인성이 특히 편인 같은 경우는 천간에 하나만 두간이 되어도 관설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대개 편인이 정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인이 너무 왕하거나 정인이 다하면, 많으면 정관도 편관도 이렇게 설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편인은 정관에 두간이 하나만 되어 있어도 정관을 설계한다, 관설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개 이제 설기는 대표적인 게 일간설기와 그 관설을 보죠. 관설을 되게 많이 보는데 일간설기를 하게 되면 되게 이제 자기가 실수를 많이 해요. 실수를 많이 하다가 보니까 이게 뭐 갑자기 사고가 생긴다거나 뭐 이렇게 갑작스럽게 어떤 건강이 좋아지지 않다거나 갑작스럽게 뭐 다친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실수를 해요. 실수를. 내가 실수를 하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 일간의 설기가 식신에게 심하게 설기가 되면은 그런 실수를 통해서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질문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잠깐만요.